이재명 대표가 언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현실화하면서 이제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단하실까요? 윤 전 대통령 입장문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또 불복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체제 곧 전환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중점 두실까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갈등 좀 예상되는데요. 혹시 이 보관 있으실까요?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 텐데 어쨌든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안 했습니다만 결단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명계 한민수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 구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실 거고 당 대표직은 사퇴를 할 거 아닙니까? 플랜이 나왔습니까, 당에서?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출마를 위해서 당 대표를 직을 내려놓으실 거고 우리 당도 2017년도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한 이제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춘 부장님. 예. 바로 이번 주말에 당 대표직을 사퇴할 수 있다. 이번 주말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당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주말 중에는 그런 결심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도 상황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안에 전국 경선을 돌고 후보자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로 경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뭔가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뭐 기다려왔다는 듯이 하는 거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즉각적으로 바로 투입되지는 않고 약간의 시간을 두겠다라는 저는 그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결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그래도 최고위를 한번 열고 최고위를 통해서 아마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본회의에서요. 역시 이제 친명계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우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 자리에 가서 이걸 하나 쭉 건넸답니다. 인비친전이라고 쓰인 글자예요. 이게 이제 뭐 비밀 문서 받은 사람이 직접 보십시오. 뭐 이런 좀 취지인데 인비친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뭔가 비밀 문서를 친명계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재명 대표. 저 비밀 문서 뭐가 들었을까요? 글쎄요. 요즘도 사실 한자를 저렇게 쓰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자까지 써서 저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안에 상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사실 뭐 국회에서 저런 그 행동들이 뒤에 있는 기자들에게 다 찍힐 걸 다 나름대로는 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전달했다는 것은 일종 모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내피셜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의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파면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승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뭐 오늘 원식 의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한국 민주주의 승리고 헌법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 태도를 절제하고 겸손한 모드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분처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것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긴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지금 이 전국이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건의를 듣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의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이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밀하게 아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도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 관계자에게 저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펼쳐지니까 뭐 선대위 인선이나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취재진이 좀 듣긴 한답니다. 인비친전, 저 비밀문서에 이재명 대표만 보세요라는 비밀문서에 뭐가 들었는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일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첫날이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첫날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파면 선고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좋아할 일은 아니다. 행동 등을 절제해야 한다. 절제하자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물론 당연한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까지 보여온 언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저는 전략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봐도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 결정문 전체적인 취지에 보면 대통령도 잘못을 했는 게 분명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결정을 하지만 그 배경에 분명히 국회 파행적 운행이 분명히 숨어 있고 이것도 존중될 정도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더라도 존중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감 표명을 하라라는 목소리가 커질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쌍방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인 아마 조치로 보이고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위는 아니다. 공동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정치 그 세력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께 어필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헌안으로 본인이 어떤 걸 던질지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개헌안으로 심어 던질지 아니면 정책으로 그 비전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판단하실 때는 이 국민적 시각에서 따가운 눈초리가 나한테도 온다 이런 취지의 아마 정치적인 감각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